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를 꾸며주는 스타일 시트 세 번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익혀왔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 모두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헤드와 헤드 사이에 직접 태그가 입력되는 방식이었고요. 이 이외에도 외부 스타일 시트나 아니면 인라인 스타일의 형태로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CSS 패널을 사용을 하여서 새롭게 스타일을 정의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셀렉트 타입이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타입을 저희가 골라주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이 클래스 타입이었습니다. 클래스 타입, 직접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클래스 항목 리스트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래그하여서 사용을 하고 또한 적용하지 않는 이상 스타일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익혔던 div 또는 form, 테이블, 바디, 태그 등과 같은 블럭 형태의 요소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id 형태, id 형식의 CSS였죠. 이러한 블럭 형태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id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그 해당되는 속성 부분에만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id 형식의 스타일에는 태그를 덧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id 뒤에 th나 td의 속성을 태그를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컴파운드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태그 재정의 방식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적용을 할 태그 재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그 자체를 스타일에 적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테이블의 td라든지 아니면은 목록을 나타내는 목록 태그, 이런 부분 자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테이블의 셀에 해당하는 td라는 태그 자체에다가 스타일을 항상 나는 폰트 사이즈를 9포인트로 나타나겠다라고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해당되는 문서 또는 해당되는 스타일이 적용된 영역 그 안에서 있는 td에는 항상 그 스타일이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그가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스타일 자체를 지정을 해주면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록형 같은 경우에도 목록 단추를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 사각형이나 점형의 목록 단추를 쓰지 않고 내가 지정한 나만의 로고 이미지를 가지고 목록 단추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도 태그 자체를 재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목록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항상 내가 지정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드림위버에서 바로 이 태그 재정의 형태의 스타일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위버로 돌아오셨다면은 저희가 준비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예제는 15번 폴더 안에 있는 CSS 태그라는 예제입니다. CSS 태그라는 예제를 이제 오픈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은 드림위버 과목별 평가 항목이라는 그런 페이지로 보여질 수가 있네요. 네, 이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태그로 스타일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태그를 재정의해서 스타일을 입혀주는 것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본문이겠죠. 전체적인 바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디 부분에 여백이라든지 배경 색상 등을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CSS 스타일즈 패널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를 권장하는 New CSS 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목록 부분에서 첫 번째 선택자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 태그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네.
우측에 보시면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 HTML 항목에서 새롭게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그 재정의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태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태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중에서 보시면 body라는 부분을 골라주셔도 되고 직접 이 body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body라는 부분을 입력을 시키시고 rule definition은 이 문서에서만 사용하겠다라는 기본 옵션으로 두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항목 중에서 저희가 여백 부분을 설정하시고자 할 때는 이 박스라는 카테고리 항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페이지 작업을 하게 될 때 페이지 자체 좌측과 위쪽에 몇 픽셀의 여백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여백을 삭제하고 딱 붙여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서상에서 탑 부분의 마진을 0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 중에서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 그 중에서도 셀프 오를 해제를 하고 탑 부분만 0픽셀로 설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OK를 눌러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화면에서 위에 여백이 있던 것이 이렇게 사라진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 스타일 패널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스타일에 이번에는 body에 해당하는 이름이 생성이 됐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앞에 점이 붙었고 id로 정의를 했을 때는 앞에 샵이 붙었는데 이번에 태그로 정의를 할 때는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냥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이름은 body 태그의 자체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body 태그 안에는 항상 이러한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본문 부분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테이블로 이 목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테이블 이 자체에다가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편집 모드 상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걸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글씨가 아주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페이지를 읽는데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읽기 좋은 그런 텍스트 크기로 이렇게 테이블 안에 있는 셀들에 대해서는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각 셀들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태그를 사용하면 될까요? 네, TD 태그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태그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 확신이 없으실 때는 하단에 있는 태그 선택자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단에 편집창 밑에 이 태그 선택자를 보실 수 있는데 쭉 이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테이블이 있고 그 밑에 tr 태그, 그 밑에 td 태그가 쭉 있고요.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이 있는 구조로 들어와서 현재 내가 클릭하고 있는 곳은 td 태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태그 선택자입니다. td 태그를 선택하면은 마지막 부분을 클릭하실 수 있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해당 셀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 선택자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적용을 시킬 것은 이 td라는 태그입니다. 그럼 td라는 모든 태그 안에 새로운 스타일 적용해서 테이블 안에 있는 글자에는 다 똑같이 동일한 폰트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다면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 새롭게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역시 이 부분에서는 태그 항목을 선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d라는 부분을 골라주셔서 OK를 눌러주시고 폰트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는 도둠체로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9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컬러도 설정을 해볼까요? 네, 글자의 컬러는 우리가 좀 회색으로, 어두운 회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바로 OK를 눌러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td라는 태그에 대한 스타일이 리스트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죠?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적용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편집 모드 페이지에서 보시지 말고 웹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아이콘을 누르셔서 자, 이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어때요? 깔끔하게 폰트가 정리된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른 스타일 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타이틀 부분에다가도 스타일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스 방식으로 스타일을 정의하고 해당되는 타이틀 1, 2, 3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이틀에 해당하는 글자를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한번 새롭게 스타일 만들기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이번에 클래스 항목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클래스. 네, 그 다음에 이름을 결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름인 타이틀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볼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폰트 패밀리를 돋음체로 나타내시고 글자를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10포인트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두껍게 보일 수 있도록 우측에 있는 폰트 웨이트를 볼드체로 해주시면 두꺼운 글씨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꼴의 색상도 결정을 해보기 위해서 글자 색상 부분에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서 골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 부분에서 특정한 색상을 찝어내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부분에서 이렇게 찝어냈습니다. 드림이버에 해당하는 타이틀 글자 색상을 그대로 추출해 왔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 상태로 저희가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드래그하여 적용하지 않는 이상 화면에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대신 CSS 스타일 패널에 이와 같이 점, 이름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네, 이것을 꺼내어 쓰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타이틀 부분을 쭉 드래그하여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프로퍼티 부분에 들어가셔서 클래스 항목에서 리스트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클래스 항목에서 타이틀 텍스트라는 항목을 설정해 주시면 바로 이와 같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타이틀 텍스트를 적용을 시켜주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타이틀들에 이와 같이 따로따로 하나씩 클래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방식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시게 되면 나중에 해당되는 스타일인 타이틀 텍스트 클래스 스타일만 변경을 하면 일괄적으로 6개가 동시에 변경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라이브 아이콘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타이틀이 정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텍스트 크기를 한 사이즈 더 키워주기 위해서 타이틀 텍스트라는 이 스타일을 우클릭하셔서 에디트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이번에는 11포인트로 적용을 해볼까요? 어플라이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사이즈가 한 단계 더 커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은 자, 조금 크게 이렇게 타이틀이 적용되어서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번에는 저희가 태그를 재정의하는 스타일을 사용을 했고 기존에 배웠던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 방식으로 스타일을 정의를 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CSS 언더바 태그 언더바 UL이라는 이 파일을 꺼내어 주세요. 여기서는 태그 재정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스타일 작업을 할 것이고요. 이 바로 목록형 에 있는 태그에 지정을 해서 목록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자동 목록을 살펴보세요. 목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단의 프로퍼티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줄 수 있었죠. 이렇게 순서가 없는 형태로 점과 같은 불릿이 들어가는 목록이 있습니다. 무순서 목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태그는 하단 태그 선택자에서 볼 수 있는 UL이라는 태그입니다. UL이라는 태그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또 한 가지 순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측에 있는 ordered list로 해당되는 1, 2, 3으로 나타나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OL이라는 태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무순서 태그, 무순서 리스트 태그인 바로 UL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UL 태그에 대해서 태그를 재정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태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태그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태그 만들기, 새로운 스타일 만들기인 New CSS 룰을 눌러주세요. 네, 이 부분에서 태그에 관련된 정의는 세 번째 있는 태그 목록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해당되는 태그의 이름은 우리가 순서 없는 태그였죠. 그렇기 때문에 UL이라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셔서 태그 관리자를, 스타일 관리자를 꺼내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이 점 앞에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점의 불린 모양을 삭제하고 여백을 또한 없애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카테고리의 박스라는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모든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0이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 관련된 스타일을 정의할 때 카테고리 부분에서 좌측에 리스트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목록에 관련된 스타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이 분릿을 삭제하고 목록을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목록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할 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목록에 해당하는 분릿 모양을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없음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논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은 목록의 상하 좌우 여백을 없애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의 타입을, 즉 분릿의 형태를 없음으로 설정을 한 거죠. 이 상태로 OK를 눌러 빠져나와 주시면, 자, 이와 같이 목록이기는 하지만은 목록 태그를 재정의를 시켜서 목록에 분릿이 없어지고 여백도 또한 사라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리스트 태그, 즉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태그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New CSS 룰 단추를 누르셔서 태그 항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LI라고 되어 있는 이 리스트 태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상태로 OK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사용자 정의 분릿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백그라운드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를 고르기 위해서 브라우저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폴더의 이미지즈 안에 보시면은 분릿이라는 GIF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OK를 눌러서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리핏은 없음으로 정의를 해주셔야겠죠? 이것은 위쪽에서 얼마나 떨어지느냐라는 부분인데 수치로 입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4픽셀만큼 떨어지겠다. 4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분릿이 들어갈 만큼의 여백을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여백에 해당하는 박스라는 카테고리를 좌측에서 눌러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백은 좌측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좌측 부분의 패딩에서 레프트 값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Save All이라는 항목을 해제를 시켜주시고 15픽셀로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분릿이 좌측에 리스트 부분에 자동으로 이와 같이 삽입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지금 리스트에 분릿이 자동으로 우리가 정의한 분릿 모양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태그 재정의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그 재정의를 통해서 td의 값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UCSS 룰을 정의를 해주시고 태그라는 부분에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td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테이블의 셀에 해당하는 것이죠. OK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폰트를 도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9포인트로 변경을 눌러주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자, 다시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보았을 때 좀 더 정리된 느낌으로 리스트가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스트가 좀 더 들여쓰기가 된 것처럼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해당되는 리스트 항목을 또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리스트라는 태그 정의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여 주시면은 이와 같이 수정창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백에 해당하는 박스 부분에서 left 정의된 값을 늘려주시면 좌측에 있는 여백이 좀 더 늘어나겠죠. 30으로 늘려주시고 어플라이를 버튼을 누르셔서 정의된 모습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좌측에 좀 더 들여쓰기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콘, 분릿도 좀 더 들여쓰기가 되야겠죠? 네, 아이콘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카테고리에 있는 이미지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배경 이미지의 가로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엑스포지션이 레프트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좀 더 떨어뜨려 주시게 되면은 좌측에서 떨어진 느낌으로 아이콘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직접 입력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한 13픽셀 정도로 입력을 해볼까요? 13으로 입력을 시켜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들여쓰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이번에는 그 TD 텍스트, 즉 셀 부분의 텍스트에 좀 더 저희가 줄 간격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D로 정의되어 있는 이 태그 스타일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서 스타일 창을 열어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줄 간격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려면 라인 헤이트라는 이 항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라인 헤이트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노멀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의 2배 정도 해당하는 18픽셀로 입력을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좀 더 띄어쓰기가 넓게 되어서 줄 간격이 여유 있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라이브 아이콘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보기가 좋아진 모습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 HTML 태그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상세한 속성, 그리고 스타일 서식 등을 결정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스타일을 정의를 하면은 좀 더 가독성이 좋을까, 좀 더 사람들이 읽기가 편할까라는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보기 좋게, 좀 더 깔끔하게 꾸며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일은 태그를 재정의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진행을 해보았네요.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